이 정도 이렇게 배가 잘 나요 여기가? 아니 이렇게? 반대로. 이게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옷을 바지를 좀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배가 잘 나옵니다. 나 들어갈게. 내가 잘 나오려나 모르겠네. 당신이 안 봐줘가지고. 자, 그럼 찍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홈비디오를 촬영하는 예비아빠 용진이에요. 앞서 보신 영상은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날 다녀왔던 비치입니다. 왜 그날 다녀왔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기가 이번 주에 굉장히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많다고 해서 맑은 날을 찾다 보니까 저번 주 금요일날 가야 해서 저희가 좀 쉬는 시간이 없이 조금 부랴부랴 다녀왔던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여가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금지되어 있는데 해변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는 이제 뭐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다 바리게이트 쳐놓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저번 주인가 그 저번 주인가 짧은 시간 동안 한 일주일에서 열흘 남짓되는 시간 동안 잠깐 동안 비치를 열어줬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답답해하고 동네 주민들이 뭐 산책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이제 해변가에서 물로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냥 그 해변가 그 모래사장을 들어가지 말고 겉에서 산책이나 좀 해 라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풀어줬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저희가 다녀오고 나서 저녁에 한 6시, 7시쯤 됐을까요? 딱 뉴스가 떴는데 다시 그 해변대를 막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와 이게 타이밍이 참 애매했지만 다녀왔다. 저희 와이프가 임신 기간 동안에 꼭 해변을 한번 가보고 싶다 했는데 못 가다가 뭐 딱 열려서 저희가 마음먹고 딱 가였던 거였는데 그 시간을 잘 맞추어서 타이밍 좋게 다녀와서 멋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막혔고 제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오늘인가 어제부터 다시 또 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이제 해변을 개방한다기보다는 산책로를 조금 열어준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일단 어떻게 보면 시드니 근황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다녀온 해변, 두 해변을 다녀왔는데 이름은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참조를 해놓겠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한 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간 거리였는데 호주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비치 가는 건 뭐랄까 흔하게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제 메이저 비치인 본다이 비치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이제 멋진 공간이 있고 먹거리들도 주위에 있는 곳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상권 자체는 이미 다 좀 죽어 있었고 이제 문 닫은 가게가 많았고 해변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겉에서 이제 어정어정 그냥 걸어다니는 그 정도의 조금 조촐한 모습의 해변가였지만 나름의 리프레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입고 있고 이 뒤에도 있고 오늘 이 의자도 그렇고 저의 어떤 하나의 뭐랄까 컬렉션이죠. 제가 애정하고 취미생활로 삼고 있는 이제 이 첼시라는 축구팀, 영국 축구팀을 저는 팔로우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 만삭 사진에서도 제가 와이프한테 이걸 입혔어요. 뭐 파란색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옷이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딱 이 레인보우 컬러를 할 때 파란색만큼은 이 옷을 입겠다라고 미리 조금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협상의 여지 없이 그냥 제가 입혔고 또 막상 제 옷을 요거를 입히고 나니까 배가 막 어마어마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만삭이라는 걸 또 좀 실감해가면서 그렇게 촬영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인 초록색 영상이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짧게 한 1, 2분 정도 과카몰리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제 영상이 조금 이렇게 스위치 돼가지고 그게 안 들어가 있는 영상이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시청 시간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한번 두고 보려고 해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이게 이 퍼랭이들, 이 첼시라는 팀을 제가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 그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이제 그때쯤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영국에 잠깐 살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한 1년 10개월 정도 2년 안 되는 좀 시간 동안 잠깐 거주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뭐 거기서 살면서 영어도 배우고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하게 지내던 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부류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조금 그런 분위기도 나고 그런 백인들 아이들의 선입견도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야기 같지만 현실로 드러나는 사건들이기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백인의 조금 잘생기고 금발에 하얗고 좀 이쁘장하게 생긴 좀 잘생긴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아이는 이제 갈색 머리에 좀 주근깨가 있고 장난꾸러기에 좀 이렇게 와일드한 친구가 하나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좀 내성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은근히 그 금발이고 조금 이렇게 막 도도해 보이는 그 친구랑 좀 친해져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금발의 하얀 머리이던 친구가 하얀 얼굴이었던 그 친구가 좋아하던 팀은 맨유였고요. 이제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그 팀이고 빨간 팀. 그리고 그 갈색 머리에 주근깨가 있던 좀 장난꾸러기인 친구는 이제 첼시 팬이었습니다. 이제 이 팀이죠. 그래서 저는 은연중에 그런 좀 워너비 같은 느낌으로 그 빨간색을 좋아하던 금발 친구를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 안 되는 영어로 말도 붙여가면서 했는데 약간의 동양에 대한 태도랄까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뭔가 좀 위화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나랑 그렇게 뭐 친해지고 싶다거나 나를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말로 전에 듣진 않았지만 감각적으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그 주근깨가 있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와서 막 용진아 같이 놀자면서 말도 안 되는데 와서 챙겨주고 학교에서도 막 끌어주고 이제 좀 그렇게 저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발머리 친구보다는 이제 주근깨가 있던 갈색머리 친구와 더 친해지고 더 같이 지내는 시간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굉장한 열렬한 첼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선수들이라든지 축구라는 어떤 그 본 고장에서 전해주는 그 스토리와 분위기를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첼시를 좋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니들 좋아하는 그냥 공놀이 수준으로 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나중에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호주에 와서 살게 되고 정착하는 가운데 좀 취미생활로 확 붙을 만한 것들을 찾다가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 축구에 빠지게 되면서 축구를 시청하고 또 축구팀을 팔로우하고 응원하는 거에 조금 매력을 느끼게 됐고 그때 이제 하나의 팀을 좀 정착해서 따라볼까 하던 와중에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제 이 팀을 골랐는데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어릴 적 저에게 좋은 추억을 주었던 이제 그 친구 조지라는 친구였는데 그 조지가 저한테 선물해줬던 기억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 60-70%는 그 마음을 되살리면서 이 첼시라는 팀을 좀 후보군에 올렸고 두 번째로는 축구를 좋아하기 이전에는 야구를 먼저 조금 더 좋아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지만 제가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습니다. 서울 출신인데 좋아하는 팀은 삼성이었어요.
파란색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그 파란 기운,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라는 그 모기업이 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첼시로 후원하는 기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관성과 친숙함 이게 좀 어우러지면서 오케이, 그럼 나는 이 축구는 첼시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침 당시에 어떤 축구판의 분위기가 첼시가 이제 돈 많던 러시아 재벌에게 인수가 되면서 확 붐을 일으키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다음부터는 더 조금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총각 시절에는 그냥 경기만 열심히 지켜봤다면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씩 이런 아이템들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서 제가 처음 갖게 되었던 첼시 유니폼도 제 와이프가 연애할 때 저한테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고요. 또 재밌는 얘기는 하나가 있다면, 제가 상견례는 아니지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을 처음 만나 뵙는 자리가 있었고, 그때 이제 헤어지는 때에 이제 선물을 하나 해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첼시 저지를 제가 골라서 그때 또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가장 최근에 모았던 건 이제 요 첼시 의자이고, 평상시에 요거를 안 쓰는 건 이 촬영할 때는 좀 높낮이가 안 맞아서 제가 의자를 못 쓰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특별히 또 깔맞춤을 위해서 제가 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아이템을 모으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파란색의 친숙함과 파란색의 훌륭함을 잘 알려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3년에 한 번 정도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영국 그 본 고장 스테디움 스탠포드 브리지에 가서 같이 축구 경기를 보는 게 일단은 저의 버킷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좀 긴 이야기를 압축해서 제가 빠르게 전달을 조금 해봤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제 첼시를 좋아하는 팬이고, 앞으로도 제 영상에서 이런 첼시 옷이라든지 첼시 이야기들을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제가 첼시에 관련된 어떤 경기 아니면 제품들 이런 걸 리뷰해보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흥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요즘 보기 쉽지 않은 해변가와 푸른 하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첼시 팀을 배경으로 해서 영상을 촬영해봤고요. 이제 어느덧 빨주노초파 5가지 색깔이 완료가 되어서 2 색깔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이프가 얼마 전에 가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더 출산이 임박했다는 느낌이 오고 있는데, 무사히 이 색깔들 2 편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